반갑습니다. 송질준입니다. 이번에 유창훈의 정치적인 판결을 통해서 왜 도대체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해야 되는지, 솔직히 지금 심정으로 봐서는 압승까지는 힘들더라고 할지라도 과반은 반드시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지금까지는 조금 긴장의 끈이 느슨해져 있었던 게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막지 않았냐, 어쨌거나 우리가 여당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더 크다 보니까 약간 긴장의 끈이 풀어져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진작에 대한민국이 나락의 길로 가는 거야 당연지서였겠지만, 야당 대표인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고 영구히 사회적으로부터 격리가 되지 않고서야 끊임없이 대한민국은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대한민국을 지금 정상 궤도로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그 발목을 붙잡고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인간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저 잡것들 아니겠습니까? 저 인간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유창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기각 그 사유서에 대해서 몇 번이나 제가 분석도 해드렸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이미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유로 증거인멸에 대한 혐의가,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각하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창훈이 됐거나 사법부가 됐거나 언론이 됐거나 이 인간들이 움직이고 있는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누구 편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권력 편에.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회에서 다수당, 이걸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다, 과반이다 라고 했다면은 과연 유창훈이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벌일 수가 있었을까요? 민주당 같은 잡쓰레기까지는 조금 그런가요? 잡것들이 그렇게 이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인간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유창훈이 됐거나 언론이 됐거나 맨날 저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해야, 그래야 사법부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언론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법조계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게 좀 기각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다. 왜? 김명수가 애당초 유창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영장 담당 부장판사로 임명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올해 2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영장 담당 이 실질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다른 재판들처럼 다시 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예 없죠. 그렇죠? 한번 결정이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다. 기각이 된다, 발부를 한다, 그 둘 중에 한 가지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결정하는 판사가 세 사람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수결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들어가가지고 혼자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대법원장이 됐거나 이런 인간들이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를 임명할 때는 누구를 임명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최측근, 자기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아바타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권순일이 됐거나 김명수가 됐거나 유창훈이 됐거나 이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는 그 핵심, 그 관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대번에 유창훈이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임명이 되자마자 보여줬던 게 뭐였어요? 더 탐사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정권의 개노릇, 정권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누구의 개노릇입니까? 이거 민주당의 개노릇, 김명수의 개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창훈이 정적인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당연지사로 정치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들 또한 마찬가지로 검찰의 완패다, 수사력에 문제가 있다, 이딴 식으로 지금 언론들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단체 같은 거 있죠. 검찰 적폐 어쩌고저쩌고 하는 단체, 놀랍게도 위원장이 박범계랑 박찬대입니다. 박범계랑 박찬대가 위원장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저 지금 위원회 검찰 독재 탄압 어쩌고저쩌고 위원회, 그 위원회가 얼마나 또라이 같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딱지나 파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 뭔 놈의 위원장을 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기각사유서는 다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유창훈이 분명히 인정했다라는 거,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봤고, 심지어 백현동 같은 경우도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라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유로 기각을 시켰기 때문에
때문에 정치적인 판결이다.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 얘기에 대해 가지고 박찬대 등등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는 거요. 방금 전까지 얘기가 소명이라고 하는 말이 죄가 증명되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 당사자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는 입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거예요. 왜? 애당초 입증이라는 건 어디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서 하는 것이지 영장 실질 심사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장을 발부를 할 것이냐, 기각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를 가지고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냐?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됐냐라는 거는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입증을 시키는 것은 재판에 가가지고 본안 재판에 가가지고 하는 것뿐인 것이고 영장을 애당초 발부할 때는 입증까지도 아니고 어느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소명이 되거나 소명이 된다고 의심이 된다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주요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영장이 발부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가 소명이 있다, 소명이 됐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던 겁니다. 애당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주장을 하는 것처럼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런데 기각이 되면서 언제 유창훈 판사가 입증이 됐다라고 했냐, 소명이 됐다라고 하지 않았냐, 이것이야말로 이재명이야 무죄다라고 하는 근거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유창훈 판사 같은 경우는 소명이 됐다, 소명에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발부를 안 했다라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방송에 나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장을 보면은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 해놨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유죄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경민 전 의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라 그래서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조국의 경우나 김경수의 경우나 김은경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싹 다 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실형이 확정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법률적인 상식만 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데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민주당 잡스레 그리드 나와가지고 저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절할 뻔했던 게 뭐냐?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누구조차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었다라는 인간, 그리고 지 본인 스스로 또한 마찬가지로 기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장본인 누구? 조국 또한 마찬가지로 이따위 지금 글을 써놨더라고요. 증명되었다라는 것이랑 소명이 되었다라는 게 구분이 되는 것이다. 마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거, 아니 봐봐라, 유창훈 판사가 언제 증명됐다라 그랬냐, 입증됐다라 그랬냐, 소명됐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재명이 유죄가 아니다라는 뜻이지 라고 했던 그 싸구려 선동을 누구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에 대한 영장 발부가 기각이 됐으니까 이재명은 무죄라는 것이고 검찰은 잘못된 수사에 대해 가지고 마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글을 쓰고 앉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인 스스로도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1심 재판에 가가지고 12개 중에서 7개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 그러니까 조국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누구의 짓거리랑 똑같다? 민주당 잡쓰레기들이 하고 있는 구질구질한 짓거리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좀 소름이 끼쳤던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조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뭐였죠? 생일 케이크 같은 거 가지고 쇼도 잘하고, 그리고 또 턱걸이였나? 이런 거 같은 것도 쇼도 잘하고, 쇼의 달인이 또 조국 아닙니까? 조국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기각이 됐었을 때 나오면서 교도관한테 저렇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발견이 됐었는데, 놀랍게도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교도관한테 저렇게 똑같이 90도로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어떤 겁니까? 저게 진심이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죠? 이렇게나 사법부를 무시하고 이렇게나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인간이 뭔 놈의 교도관에 대해 가지고 존중의 의식이 있겠습니까? 티끌만큼도 없는데 철저히 보여주기식으로 저렇게 예의 바른 척, 착한 척 하는 거에 불과한 것이죠.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은 인간들인 겁니다. 유창훈 판사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또다시 혼란스러워지게 됐습니다.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는 아닐지라도 과반은 반드시 차지함으로써 사법부의
적폐를 뽑아내고 그리고 언론의 적폐 또한 뽑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 적폐청산 1순위로 기록돼야 될 사람이 유창훈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